지금 한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들도 관심이 없는 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이라는 그 자체가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대한민국 경제계, 엄밀히 말하면 경제계가 아니고 노동계만을 위한 유일한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진보적이고 아주 글로벌 스탠다드는 가지는 아니고요. 아주 앞서 나가는 법입니다. 진짜 선진적인 법안입니다. 사실 이 법안을 보면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동일하게 뭘 한다. 그리고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쟁의를 할 수 있게 한다. 기타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세 가지 쟁점 중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다뤄볼까 하거든요. 노동조합법이 시소는 아시죠?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사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법원에서 47억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사실은 더 나왔는데 100억 가까이 나왔는데 법원이 조정해갖고 47억을 내라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이 노란 봉투에 47,000원을 넣어가 기부하기 시작한 게, 그래서 그 기부를 받아가지고 해결했는데 결국 쌍용자동차 문 닫았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사실은 노동쟁의 조정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핵심은 뭐냐면 지금 노동자의 권익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그리고 노동쟁의의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인데, 세 가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쟁점은 뭐냐면 하나씩 불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쟁의라고 하는 것을 파업이죠. 파업이나 태업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어떤 문제가 들어가냐면 임금이나 해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때문에 노조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 노조를 결성하는 데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노조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만 어떤 쟁의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동쟁의법에서 하나 추가가 된 게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 노동자가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경총에서 제일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 거죠. 모든 사업주들이 지금 이제 다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뭐가 가능한지 아십니까? 단위 편의점이나 단위 음식점 같은 소규모 업장들도 파업이 가능해요. 5인 이상 되면. 그 5인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면서 월급 받는 데 있을 거잖아요. 5인 이하도 사실은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제일 독소조항인데 이 독소조항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경영상의 판단은 경영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가 존재하고 그 경영자의 판단을 따라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에 대한 이득을 받아서 대가를 지불하고, 또 노동자는 그 월급을 받아서 자신의 일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과 노동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영과 노동은 당연히 분리가 되는 것이 그것이 자본주의의 근간이고 핵심입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이것이 싫으면 이제는 노동자들이 자영업을 하면 됩니다. 본인들이 자영업자로 등록을 해서 회사와 1대1 계약을 아예 해버리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결론일 뿐인데, 사업이나 경영상의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면 본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경영권을 가지고 있고 경영권에 대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법제화시키는 게 문제죠. 그냥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의견은 개진할 수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자들도 밑에 사람들이 할 수는 있지만 부장이든 이사까지 아무리 의견을 내도 최고 경영자가 나 안 돼, B 하지만 A 해라면 해야 되는 겁니다. 대신 모든 책임은 그들이 감수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 법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이 법이 발효되고 나면 사업상, 경영상, 근로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어디까지 범위되게 해석이 될 거냐? 사실은 모든 분야가 답니다. 특히 요즘에 의논되고 있는 미국 트럼프 관세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공장 이전, 현대제철하고 현대자동차 이전했죠. 근데 바로 어제 아랫게 법 발효되자마자 현대제철 당진제선에서 바로 지금 데모 들어갔죠. 협상하자고. 현대제철 대꾸도 안 하잖아요. 왜? 현대제철은 지금 한국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현대자동차도 포기했고, 그건 제가 늘 이야기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많은,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알죠. 그래서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장 이전 문제를 노동자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노동하는데 이전하면 우리에게 손해가 오지 않느냐, 우리에게 오늘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따라가자. 만약에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가는 건지 아닌 건지 기타 등등을 우리하고 협의를 해라. 협의를 해서 투자를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이전에 본인들과 협의를 해라고 하는 것을 법제화시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전에는 법제화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는 법제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경영권에 대한 침해이고 경영권에 대한 어떤 간섭이거든요. 자, 노동권을 간섭받는 것이 잘못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노동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경영자에 대한 경영권은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88년도 88학번으로서 NL이 아닌 PD 민중민주주의의 노동운동을 했던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자의 처우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고 지금 사람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많은 이익을 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경영에 참여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회사와 협의해가지고 본인이 주주가 되면 됩니다. 주주. 그들이 개인이 주주가 됩니다. 그들의 돈으로 그들의 월급이나 이걸 가지고 회사 주주를 사시면 돼요. 사가지고 일정 이상 사람을 모아가지고 주주에 참여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왠지 아세요? 이게 안 되거든요.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다 다룰 수 없는 거, 오늘 계략적인 것만 다룰 건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근로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경영상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경영권에 노동자를 참여시키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이거는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듯이 노동권과 경영권은 반드시 분리가 되어 있고 개별의 존재입니다. 서로 간섭하면 안 됩니다. 간섭을 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공장을 만드세요. 본인들이 회사를 만들든지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돈을 모아서 회사를 인수해라. 너가 돈으로 주식을 사라.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식 사는 방법이 쉽습니다. 본인들이 월급을 좀 차압해가지고 일정한 금액을 만들어가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 자기들이 각자 받아가면 됩니다. 근데 배당금 이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제일 큰 건 이익이 적기 때문에. 회사들 중에 그런 경우 있지. 그 회사 노동자가 주주로 참여해가지고 하는 거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사주를 산다든지. 근데 우리 사주 같은 거 말고 다른 걸 주주 전체를 매입해야 됩니다.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동자들은 그건 싫거든요. 그거는 의무와 책임이 들어가거든요. 자기 손실에 대해서.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게 노동자들 속성입니다. 노동자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의무와 책임은 그냥 갖고 그냥 나는 나의 권리만 주장하는 거죠. 이득과 권리, 이익과 권리. 대부분이 이렇다는 겁니다. 물론 저렇지 않은 노동자도 좀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노동자들의 마음은 저렇다는 겁니다. 회사의 월급쟁이들의 공통적인 심리는 뭔지 압니까? 일 적게 하고 휴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받고.
휴일은 다 찾아먹으려고 하고, 일은 가능하면 적게 하려고 하고, 야근이라도 한다면 돈을 더 달라고 하고, 뭐라도 하면 돈 더 달라고 하는 게, 그거는 속성입니다. 속성.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주 맥락에서는 경영자와 노동자가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사고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잘못된 건, 제가 볼 때 1번 이겁니다. 진짜 잘못된 거. 이것은 공산주의나 독하는 거죠. 물론 협의할 수 있던 협의 상황으로 넣으면 되지만, 저걸 법적으로 만들어서 처벌 조항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위입니다.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거냐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특히 하청구조, 이건 대부분 다 그렇지만 전 세계가 대부분 다 그래요. 사실은 하청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청이 건설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내려가죠. 아래 위로 밑으로 쭉쭉 내려가죠. 자, 그런데 이 범위에 있어 가지고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지배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범위 확대가 된 겁니다. 사용자 이꼴 옛날에 말하면 고용주죠. 사용자가 뭐냐면 고용주입니다. 고용주. 아니, 고용주, 내가 옛날에 1차, 2차 밴드들, 그러니까 2차, 3차 내려간 하청들까지는 이제는 그때는 노동자였기 때문에, 내가 직접 관리하는 노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기 회사들끼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들이 원청, 사실은 자동차, 그리고 철강, 그리고 뭐 건설 이런 것들은 중화학을 제외하고요. 중화학은 그렇게 잘 안 되지만 자동차, 특히 자동차 제일 크죠. 그리고 건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몇 단계 하청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면 지금 요 앞에 건물 짓는 여기 있는 노동자들도 그 건물의 시공사 아니면 그 건물을 짓는 소유 투자자들 찾아낸 다음에 그들에게 근로 조건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법제화시켜놨어. 이게 왜 문제냐면요. 사용자 범위라고, 나는 사실은 우리가 하청을 주고 원청에서 하청을 주고는 사실은 우리가 어디하고 계약했는지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원래 경영상의 비밀이잖아요. 그걸 알려주면 다른 사람이 그 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또 그 관계가 잘 이어졌기 때문에 쭉쭉 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청을 내려가면서 이익이 줄어들고 불합리한 게 있는데, 그래서 비정규직, 정규직이 생겼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규직, 비정규직은 그 앞에 원청, 하청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건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청과 하청의 개념에 있어가지고, 하청은 항상 을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원청기업 밑에 하청기업은 항상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같은 작은 값이라 따가고 그러면서 문제는 많이 생겼지만, 어쨌든 그런 구조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체계를 바꿔야지, 그걸 바꾸지 않고 무조건 사용자의 권리는 줄이고 노동자의 권리는 더해주겠다. 근데 노동자의 의무는 없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할 거예요. 파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규제하는 건 없어요.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이제 못합니다. 금액적으로 해놨어요. 경영계에서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 논의하자고. 근데 싹 무시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게 대해서 제일 화내는 놈 있죠. 정청래라고. 이게 바로 제가 늘 이야기했던,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치는 하나하나 좋은 법 같죠. 좋은 법으로 보이죠. 대다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고 저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항상 말했지만,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어제 아래도 일요일날 저녁에 우리 모임에서 이야기하면서 한참 얘기했습니다. 다 어디로? 프랑스로 투자하세요. 싱가포르로 투자하세요. 영국으로 가세요. 네. 외국 다 가랬어요. 왜? 외국 가는 게 훨씬 나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외국 가면 배답이 납니까? 적어도 한국보다는 유리하거든요. 왜? 돈이 있는 사람은요, 훨씬 방법이 더 많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범위 확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협의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협의를 잘해야 이 범위를 가능하면 줄여야 되고, 교섭 창구를 다 줄여야 되는데, 지금처럼 보십시오. 바로 하자마자 현대자동차 저기서는 이미 현대제철은
공장 버리는데 지금 뭘 하란 말입니까? 안 한다 하잖아요. 현대제철은. 그래서 투자가 공장 폐쇄했는데 뭘 어떻게 하자고요? 공장 안 한다니까. 한국이 사업 안 한다니까요. 옮긴다고 발표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무슨 교섭을 하자고. 아니 직장 폐쇄하면 됩니다. 직장 폐쇄해버리면 됩니다. 진짜 간단합니다. 이거를 그동안은 사실은 경영자들이 잘 안 해왔는데 제가 그럽니다. 직장을 지금 폐쇄해도 된다고. 지금은요 현금을 가지고 유동성 가진 사람이 투자를 해서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대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용자의 범위를 너무나 확대했고 이것이 또 법제화한 거죠. 무조건 원청 사용자라고 판단이 되면 한마디로 저 사람이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나를 고용한 사람이다. 고용주라고 판단이 된다면 위에 원청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민노총에 누구라도 아니면 옛날 어떤 애가 만약에 어떤 작은 공장에 들어가 있어도 걔들이 한두 명이라도 이거 만들 수 있으면 정말 현대자동차 본사하고도 할 수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원청인데 확인하면 원청 맞다. 너 이렇게 올라갈 수 됐다. 이것만 확인된다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미국처럼 되는 거죠. 소송의 나라. 실제로 그래서 미국이 소송이 너무 시달리니까 기업하기 힘드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거기다 미국 안에 있어도. 근데 미국은 다만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해고의 권리가 자유로워. 그러니까 너가 파업해도 되는데 우리는 해고도 할 수 있다. 너가 파업하면 우리 직장 폐쇄한다. 닫아꼭 새로 한다. 줄을 옮겨버립니다. 이런 방법들을 다 해요. 이 부분은 잘 보장을 해놨어. 그러니까 경영자의 권리를 해고란 걸 보장해놓고 노동자의 권리를 파업으로 해놨어요. 쟁의해라. 좋다. 우리 해고한다. 그래서 그 미국 야구 나오잖아. 니 오늘 파이어랑 오늘 바로 짐 싸가 나가잖아. 그 시큐리티 와가지고 다이브 세입고 짐 다 싸가지고 가세요. 하잖아. 박스에 챙겨 나오면 영화한테 많이 나오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침에 해고하면 구글 같은데 해고하면 아침 출근이 안 된다 하잖아요. 어젯밤에 이메일 보내요. 오늘 아침 그것도 이메일 어젯밤 아니면 오늘 아침에 보내요. 아침에 보내고 이메일 확인 안 하고 모르고 갔으면 삑 안 돼. 토가 알고 보니까 열어보니까 오늘 모레 해고. 와 뭐 짐을 싸갈 수 있는 사람이 싸고 안 그러면 안에 있는 거 싸가 택배로 보내주고. 아예 그냥 저 어지간한 데는 택배로 보내주잖아요. 그냥. 그 영해권에는 싹 다 해가지고 좁보잖아요. 회사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절대 손 안 돼. 해고에 대한 부분은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파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해고는 자유롭게 못합니다. 왜 이거는 보장 안 해주냐고요. 글로벌 스탠다드 법이라면서요.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이것도 해줘야죠. 노동자만을 위한 나라입니까? 물론 노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요.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특히 민노총에는요. 사상 불순한 놈들도 많고요. PD 출신 중에 민노총한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NL 출신이기 때문에 PD는 중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민중을 위하고 민중을 위해서 민중은 노동자다라고 하던 애들은 다 사라졌어요. 누구만 남아 이제 그러니까 NL 주사파들. 그래서 민노총에는 그 간첩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NL 하던 놈이 그거 다 있거든. 민족 민주주의 북한하고 그래서 그 옛날에 뭔 거 있잖아요. 그 간첩 행위하다가 잡혀간 놈. 마찬가지 진짜 많습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그래서는 민노총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왜? 저는 이런 말 쓰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공산주의자가 많거든요. 그 안에.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북한 추종자가 많아요.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김일성, 김씨 일가 독재국가 공산주의를 표방한 공산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북한은. 잘 아셔야 됩니다. 공산주의 욕하지 마세요. 공산주의 존주입니다. 물론 뭐 시대에 안 맞아서 사라져서 그렇지 공산주의 자체는 정말 좋은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부 다 악용해가지고 개인 독재로 국가로 다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공산국가들 전부 독재국가가 됐잖아요. 뭐 이건 정치 이야기니까 이 정도만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다 보면 불필요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해나가야 될 때가 있고 사업상 결정도 빠르고 확대해 나가야 될 때고 변화를 가져가야 될 때인데 사사건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지금도 보세요. 현대가 왜 미국으로 갈려 했습니까? 하도 노조 많이 하는 데다가 이제 새로 나온 차들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했죠.
트럼프 행정 갖고 저 하는 거 보니까 바로 물론 그 전에 계획도 했었냐 바로 발빠르게 갔잖아요. 이미 그 전에 현대제철은 이미 미국이 하려고 했고 왜냐하면 한국에서 노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인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미국 자동차 들어와 있죠. GM 공장이 한국 3개 있습니다. 본산 인천 부평 군산에 있는 건 문 닫았죠. 창원에 있는 건 문 닫고요. 지금 창원하고 부평이 안 그래도 문 닫는다 소리 나오는데 요거 나오고 요 노란 봉투법이 나오면 내부적으로 흘러나온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10년 동안 해방 맺은 게 있거든요. 산업은행하고 해방 맺은 게 2028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빠져나갈 거다. 호주에서도 GM이 빠져나올 때 그렇게 빠져나갔거든요. 그 방식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차를 안 만들어요. GM에서 신차 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차를 안 만드니까 공장 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안 만들어요. 그리고 요번에 발표했죠. 4개의 차종을 현대와 GM이 합작해서 미국에서 하겠다고. 이렇습니다. 노동계가 이래 바보 멍청이란 거예요. 지금 같이 합심해서 살아남아도 대한민국이 살아날까 말까 하는 판에,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AI로 가고 있는데, AI는 노동 집약적, 인류가 만들어진 최고의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노동계와 아무 상관없는 분야가 AI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AI는 노동계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AI 분야, 빅테크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노동조합이랑 안 만듭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이 노동자라 생각 안 하거든요. 그들은 각 개인이 경영자들입니다. 경영자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인드는 경영자 마인드입니다. 테슬라나 이런 데 가서 너도 왜 노동조합 안 만드냐 이래 한번 물어보세요. 오픈 AI 가가지고. 뭐라 하는지 걔들이. 뭐라 할 것 같습니까? 우리 노동자가 아니에요. 다 어디 가서 경영자 할 사람들, 다 개인이 능력이 엄청나게 특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은 뭡니까? 무능력하잖아요. 기분 나쁘게 들을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 시키는 일만 할 줄 알잖아요. 창조적인 일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노동자의 권리만 찾게 한다면 당연히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은 오늘은 그 대안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문제점만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안은 앞으로 다음 시기에 요거 가지고 이야기할 거 많더라고요. 그래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또 골치 아픈 거야. 손해배상 청구 방안.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노란 봉투법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실제로 쌍용 자동차가 100억이 넘는 실제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조정을 해줘가지고 47억을 내라 했거든요. 그걸 각 개개인, 왜냐하면 노조가 투쟁을 해가지고 노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쟁의 행위를 해서 공장을 파손시켰잖아요. 공장을 파손시키고 기물을 파손시키기 때문에 그 배상이라는 겁니다. 노동쟁의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파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불태우고 왜 부수고 하냐고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다 실질적인 회사의 손해를 끼친 것을 배상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반 딱 잘라가지고, 그것도 n분의 1로 다 나누면요.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전부 총액을 다 물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조정해놨어요. 근데 월급에서 얼마씩 까겠다. 근데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것도 싫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또 동정심 발휘해가지고 그 감성주의, 한국이 대한민국 심파 감성주의, 심파극이죠. 완전 감성주의 해가지고 전부 다 뭐 47,000원씩 보내니까 그 돈은 대충 갚았잖아요. 모아가지고. 이게 제한이 뭐야 문제는 읽어드릴게요. 저 정리한 거. 사용자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손해를 가한 노조나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뭐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노조나 노동자가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부득이 손해를 가한. 민주주의 아닙니까? 폭력 파견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길 가다가 정말로 우리나라는 정당 방어권이 없어가지고 길 가다가 11거를 주먹을 날려서 내가 한 대 맞도 때리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단체로 여러 명이 술 먹고 덤벼도 나는 때리면 무조건 쌍방이 돼버려요. 저거 많이 겪으면, 그리고
벌금 내고 돈 합의금도 줘봤어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여기는 부득이한 손해라는 거죠. 왜 좋아요? 팝하는 거 좋아요. 제가 항상 옛날부터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저도 한때는 돌도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했는데 저는 나중에 그건 던지지 말자 했고, 왜냐하면 아들 다치는 거 보니까 제가 돌을 잘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돌 위로 던지잖아요. 위로 던지고 화염병도 위로 던지냐. 저는 여러 명이 위로 확 던지는데 밑으로 던졌거든요. 그 물가에 가면 이거 돌 던지는 거 아시죠? 물에 이렇게 수면에 몇 번 튀기느냐. 제가 그거를 어릴 때 야구를 해가지고 그걸 좀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머리 생각한 게 참 그때 보면 내 잔인하고 잘못된 건데, 그때만 해도 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적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냐 해가지고 큰 돌 안 던졌어요. 저는 한 요만한 거 딱 들고 있다가 몇 개 들고 있다가 땅바닥으로 던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탁탁탁 튀어서 저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로 튈지 나도 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보세요. 사람들이 위로 던질 때 다 위로 던져야 되는데 한번 위로 밑으로 던지거든요. 그럼 어디 맞냐면 전부 허벅지, 아니 정강이 다 맞아요. 앞에 보호대를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가 던지면 거의 다 맞아요. 왜냐하면 밑을 보고 있지 않거든요. 돌이 위로 날라고 화염병이 위로 날라고 위를 보고 있는데 돌을 밑으로 던지니까 저는 봤어요. 전부 적중률이 거의 다 맞아요. 다 어떻게 맞아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맞으면 앞에 못 서 있어 쩔뚝거리니까. 그게 이만한 돌덩어리는 그리고 회전을 주고 던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화염병도 밑으로 던지거든요. 휙 던져가지고 가서 불이 밑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위로 던지는 것보다 그게 더 밑으로 확 던지니까. 그러고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죠. 제가 그래 약간 전략 전술을 잘 썼어요. 자랑은 아니고 그때는 그래 했는데 지금 나중에 생각 미안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건 자제하자 했는데, 자 그런 것처럼 그런 손해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럼 이거부터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아이고, 여기가 사용자의 불법 행위가 어디까지 들어가냐. 사용자의 불법 행위는 쟁의가 발생하면 쟁의 발생하면 이 쟁의 발생의 원인이 사용자의 불법 행위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노사협상의 임금 협상도 사용자가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자가 우리 요구를 안 들어주기 때문에 한마디 우리한테 요구를 맞춰달라는 거죠. 안 들어주면 우리 파업한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말했는데 너가 안 들어줘서 파업한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본인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좋아요. 파업을 해도 좋아요. 그러면 너희끼리 파업해라 이거야. 왜 총파업, 왜 파업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왜 따돌리냐고. 그리고 파업하는 건 좋다 이거. 공장은 왜 부수는데? 흑인들이 폭동 일으킨 거 뭐가 다른데 너가? 왜 파손, 재물, 손괴, 파괴를 하냐고. 이게 동동회 사태하고도 지금 연관이 돼 있는데, 동동회가 성렬이 파면되고 나니까 확 태세 전환했잖아요. 사용자의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거부터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한 다음에 파업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불법이냐, 법적으로 하자면 그게 맞잖아요. 불법이라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낸 다음에 파업을 해라고요.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너가 불법으로 주장한다고, 노조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고 돼서 그것을 이미 그것을 파업한다고는 잘못되고 좋다. 그까지는 반다 치다. 그런데 부득이한 손해, 부득 아니 불 얻을 득 이익이 부득이, 이익이 아니라서 원래는 어주사인데 그냥 제가 이익을 쓸게요. 불가피하게 내 뜻은 아닌데 부득이 소치를 하죠. 부득이 소치 한마디로 붙은 거 아닙니다. 부득이 소 그냥 내가 마음을 잘못 썼어. 그래서 이익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그 글자는 아닌데, 내가 손해 끼칠 생각은 없었는데 손해를 끼쳤다. 내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그로 인한 재물 손괴나 이런 것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못 박아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은 쌍용자동차가 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 경영계에서도 경영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좋다. 그때는 징벌적 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협의하겠다. 이제는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너희들한테 많은 피해는 안 가도록, 그냥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손배를 청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래가 진행돼 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 공산주의입니다. 이래서 이재명이 공산주의라는 소리를 자꾸 듣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말에 찬성하지는 않아요. 이재명이 공산주의자는 아닌데 이재명이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은 하는 짓이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재명이 나를 이끌 사람이 아니라고. 5년 동안 차곡 망칠 거라고. 이 씨앗이 그렇게 망쳐질 겁니다. 그 뒤에 나온 더 센 상법도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그냥 간단해요. 특별한 거 없으면 다국적 기업이 다 잘 나가잖아요. 굳이 한국에서 무엇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지만 간단하게 하면요. 노동자들은 직장이 사라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데모하면 뭐합니까? 데모하세요. 뭐 회사 없애본 거예요. 제가 그럽니다. 회사 없애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전부터 항상 회사 없애라고. 회사 줄이고 그리고 1대1 계약하고 해라고. 뭡니까? 비정규직 계약을 해야지. 앞으로. 비정규직으로. 이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진짜 이게 좋죠. 바로 우리에게는 AI가 있다. 몇 년만 잘 견디면 됩니다. 다른 분야에서 AI 석학들이 AI 진행자들이 말하는 개발자들이 말하는 거는 2035년이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all, everything, 모든 일은 AI가 다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로봇으로 다니느냐? 그 중에 다니는 것도 있고 안 다니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일은 AI가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선택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 중에서 AI를 빨리 대체할 수 있는 분야. 그게 뭐냐면 산업계입니다. 산업계. 일본 같은 경우는 로봇 산업이 다 있고, 사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컨베이어 벨트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면 이것 다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그냥 현대자동차로 대피되는 건데, 자동차 업계는 이제는 그냥 줄여 나가면 됩니다. 공장을 여기 만들면 됩니다. 여기. 그게 빠르거든요. 어차피 관세할 거고, 미국이 다음 정권에서 다른 대통령이 들었는데도 관세를 쉽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바이든은 관세 안 했어도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뜯어가려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똑같습니다. 뜯어가는 거는. 이 사람을 속편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기 좋은 나라야. 사업을 해야 노동을 하죠. 물론 노동자의 권익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맞는 거 비정규직까지 왜 안으려고 그래요? 플랫폼이나 기타 등등. 그 노동자 그거는 뭐 오늘 다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이거 제가 앞으로 계속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문제가 많은 법이고 악법이고 이 하나는 보면 정말 공산주의 못지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너무 앞서서 나가신 게 아닙니까? 자, 이 법의 문제를 심각하게 못 느낀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사업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면서 나는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노동자이기 때문에 나는 딱 내 받는 거, 내 권리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업이란 걸 생각하고요, 경영이란 걸 생각하고요, 넓게 보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다는 걸 압니다. 그들은 경영자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갖고 토론을 해봤을 때 그 사람이 취하는 스탠스를 보면 당신은 역시 노동자군요. 예, 그럼 노동자 쪽에 가십시오. 노동자로서 노동자의 대책을 찾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부터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경영자들은요, 대안을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냐? 노동자하고 싸우기 싫다. 이제는 귀찮다. 덥고 힘들다. 되다.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회사를 잘 운영하는 법. 그 대안을 찾을 겁니다. 찾아낼 겁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든 찾아냅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해외 공장 이전인 것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무조건 찾아낼 겁니다. 그는 여러 가지 지금의 법 안에서도 방법이 많습니다. 근데 큰 기업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법에 찬성한 사람들 잊지 마세요. 당신들은 정말로 이재명을 보고 손을 흔들고 노란 봉투볼 보고 박수를 칠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제가 늘 말하는 맥도날드 빈민이 되어가고 바우처 인생 요번에 민생 쿠폰 받아가지고 기뻐 썼지요. 술 먹고 밥 먹는다고. 예, 그걸 이제 당신들은 당신의 생활비로 받을 겁니다. 왜요?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희망을 가질 바에야 딴 데 가서 가시면 되잖아요. 내가 이제는 얼마나 자유로운데요. 예.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살 길을 모색하지 마라. 향후 1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은요, 좀 있으면, 국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있는 이 출산율 갖고는 반등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하려고 하면 지금 30대부터 갑자기 4명, 5명씩 계속 쭉 나와야 돼. 계속.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줘도 반등하기 어렵습니다. 아십니까? 인구, 학교 출산율이 줄어드는 게 얼마나 문제인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법은,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 침몰의 신호탄이 되는 거고, 대한민국 침몰의 신호탄이 되는 거고, 대한민국을 5년 동안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첫 법입니다. 다른 거 2개 더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노란봉투법이 됐으니까, 와, 우리도 이제 노조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우리도 이제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처럼 다 네이버나 이런데 현대에서 이제 우리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아니요.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예.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말 안 할 겁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대안이 있습니다.